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본 기능을 익힐 때는 이 기본적인 템플릿을 보면서 따라 만드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우클릭을 하셔서 설문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가지 템플릿이 보이시죠? 사실 이 템플릿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나 행사를 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이 템플릿 중 하나를 좀 선정해봐서 따라 만들면서 기본 기능을 익혀보겠습니다. 저희는 강의 평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저희가 이 강의 평가 폼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따라 만들려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빈 템플릿을, 빈 양식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양식이죠? 자, 보면 제목이 강의 평가잖아요. 그래서 강의 평가라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위에도 자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 이 설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넣고 싶으면 그 아래에다가 넣는 거예요. 강의의 짜임새, 내용, 강사 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템플릿을 보니까 위에 그림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걸 넣는 방법은 쭉 상단에 보시면 이 테마 및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머리글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 테마 색상이나 기본 그 글꼴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머리글에 넣어볼게요. 저희는 지금 강의 평가와 관련된 것이니까 얼추 이 토픽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머리글에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이미지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미지를 제작해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테마 색상을 변경시켜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는 색깔이랑 비슷한 걸로 넣었습니다. 더 진하게도 할 수 있어요. 글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여기서 변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이런 글꼴을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면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윗부분은 좀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 설문 내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업 이름 해서 이 빨간색 별표가 있죠. 이 별표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제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질문이거든요. 다 제출 누르면 필수 질문에 답을 안 했다고 나오죠. 이런 질문들을 만들 때는 이 별표 필수 항목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에다가 수업 이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은 단답형 질문이겠죠. 텍스트를 넣는.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처럼 빨간색 별 모양이 뜨게 됩니다. 하나의 질문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새로운 질문을 추가시켜야겠죠. 새로운 질문을 추가시킬 때는 이 플러스 버튼을, 질문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질문이 생기면서 위에 질문의 모습이 보이는데 빨간색 별이 나와 있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똑같네요. 강사, 단답형, 그 다음에 필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기능을 보면 질문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어떤 템플릿이 있다면 거기에서 질문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구글에서도 찾아서 이렇게 강사라고 쳐서 이런 이미지들을 넣어가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섹션 추가라고 나오는데, 이 섹션을 추가하면 다른 페이지에 또 질문들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섹션에서는 강의를 평가했다고 하면 두 번째 섹션에서는 신청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강의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섹션을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섹션에는 강의 평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요. 자, 필수 질문들을 지나서 두 번째 섹션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것처럼 다음 강의 신청 여부에 대한 섹션에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섹션마다 어떤 토픽을 가지시고 그 아래에 설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거는 섹션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삭제를 해서 하나의 섹션으로만 좀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련한 정도, 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질문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노련한 정도. 자, 질문 모양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부족함, 괜찮음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위로 올라갔네요.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이 점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위아래로 옮기시면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련한 정도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자, 보시면 질문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장문형도 있고 객관식 질문도 있고 체크박스로 체크하는 것도 있고 드롭다운으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있는데 이 노력한 정도 이 모양을 나타내려면 저희는 객관식 그리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 이 부분, 그 다음에 열 이 위에 윗부분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에는 노력 수준을 넣으시고 열에는 부족함, 매우 좋음, 훌륭함, 매우 좋음, 훌륭함.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죠. 자,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미리 보기를 하면 이 글씨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기여도를 보면 이 지금 열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이 이 노력한 정도 이 질문을 복사를 해서 이 행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지우고 노력한 정도에서 복사하기를 눌러주세요. 이거를 학습 기여도로 바꿔주시고 행 부분을 강의 시작 앞부분만 적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세 가지만 만들었지만 세 가지 행에 똑같은 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열의 내용들이 비슷하다면 복사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거는 똑같은 거니까 만들지 않고요. 이 단답형도 똑같고요. 객관식 나왔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객관식. 이 강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객관식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객관식 질문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 부분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형 배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의의 만족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1에서 5점 척도 안에서 나의 만족도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1점은 만족하지 않았다. 5점은 매우 만족. 자, 이렇게 1, 2, 3, 4, 5점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점수로 나의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리 보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템플릿을 따라 만들었는데 비슷하죠? 상당히.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설정 톱니바퀴 버튼입니다. 구글 도구를 사용할 때 톱니바퀴 버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먼저 일반 탭입니다. 일반 탭에서는 이메일 주소 수집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질문에 이메일을 쓸 수 있도록 나옵니다. 응답 수신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궁금할 때 그 내가 한 설문을 이메일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이 설문을 보내주는 기능이 응답 수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로그인 필요입니다. 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설문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계정을 가진 사람들만 설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횟수 1회로 제한, 이것은 응답자가 한 번만 설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역시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설문을 했는지 모르면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3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내가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응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서 제출 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 확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했던 내용들의 어떤 요약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확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응답을 한 다음에 내가 마지막 페이지에 하고 싶은 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이렇게 글을 써두면 응답 후에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퀴즈 탭은 우리가 좀 다른 컨텐츠에서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퀴즈로 만들면 성적, 그 다음에 틀린 문제의 정답, 점수 이런 것들을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낸 사람이 바로 점수를 이제 종합할 수도 있고, 어쨌든 퀴즈니까 점수에 관련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퀴즈는 아니니까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 설문을 우리가 보내야 되잖아요. 이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내놓고 나서 이 설정들을 좀 잘못하면 일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잘못 보냈기 때문에 뭐 사과도 해야 되고 막 또다시 보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보내기가 참 중요한데, 자, 보내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보낼 수 있는 형태들이 있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URL 단축을 해서 짧게 해서 보내는 편이고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인베드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구글 사이트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설문을 하겠다라는 경우에는 이 인베드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링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설문을 사람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꼭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모드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이 설문을 디자인했을 때 로그인을 하게 해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맞게 된 건데, 만약에 로그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까 그 톱니바퀴 모양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왜 도대체 그 모양이 나왔냐, 여기 로그인 필요에 특정 워크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사람만 저 설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빼고 저장을 누르고 다시 링크를 받아서 자 보내면 이렇게 구글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강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 강의 평가 설문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출을 눌러볼게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가 적었던 메시지가 나왔죠? 자, 그리고 닫아주시고 강의 평가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응답에 하나가 들어와 있잖아요. 질문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약을 통해서 각 문항마다 어떠한 피드백이 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문에 응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고 위에 답들이 아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이 평가에 참여한 사람들의 응답도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응답한 것도 자동으로 쌓이게 되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쉽게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설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글 설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